사주와 주역과 리더십을 공부하는 사주리 TV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우리들이 지금 이 십성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 재성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재성은 내가 극을 하는 것으로서 돈이나 짐을, 또 아버지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고요. 또 남자에게는 여자, 또 여성에게는 시어머니나 남편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어요. 이 남편에 해당하는 것은 아직 말씀을 안 드렸는데요. 잠시 후에 자세하게 말씀을 올리도록 하고요. 이 내가 극을 한다는 것의 함이라고 그럴까요? 본질적인 뜻은 내가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한, 또는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나의 이 통제하는 능력이자 관리하는 능력이라고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또요, 재성은 나의 양명지원이다. 나의 목숨의 원천이라는 것이죠. 나의 목숨의 근원이다. 그래서 고령자의 경우, 이 겁재운이 와서 재성을 극을 한다든지, 그것이 이 망신살이나 육해살과 함께 오는 경우 고령자들이 사망하게 되는 주요한 원인이기도 하다는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또요, 이 재성은 이 나의 욕망이기도 합니다. 내가 극을 한다는 것은 나의 영향력을 여기까지 확장하고자 하는 나의 욕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내가 극을 하는 그 대상이 물건이라면은, 내가 이 물건을 사용하고 또 세를 놓아서 임대료를 받든지, 아니면 처분해서 내가 환가를 한다는 것이죠. 즉 내가 소유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런 소유하고자 하는 나의 욕망의 표현이 재성입니다. 이 내가 관리하고 통제하고자 하는 대상이 물건이 아니라 사람이라면, 이 사람을 내 편으로 만들기 위한 나의 욕망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 사람들을 관리하고 통제할 때 이들이 내 편을 들어주게 하기 위해서는 이들과 잘 소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재성은 나의 교제 능력이자 소통 능력이라고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시청자님께서 다른 설명은 모두 다 알겠으나 어떻게 해서 이 재성이 정의되고 어떻게 해서 이 현실 감각이 되는지 조금 상세한 설명을 해줄 수 없겠느냐라는 그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왜 재성이 정의에 해당하는지 말씀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요 현실 감각이 되는 이유와 이 제극인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정의되는 경우는요, 대부분 남성보다 여성의 경우가, 내가 이 일간이 여성인 경우가 주로 많이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어요. 이 여성의 입장에서요, 남편은 이 남편이 되는 것입니다. 정관이나 이 평관을 살이라고 그러죠. 이게 남편인데요. 이 일과 시의 공간에 이렇게 비겁과 인성으로 가득 차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일간이고, 나머지 이렇게 세 공간에 비견이나 겁재나 아니면은 인성이나로 가득 차 있는 경우, 이 남편이 외부에서 연월은 타인의 공간, 사회의 영역입니다. 일시는 나의 영역, 내 가정의 영역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일은요, 일가는 나고 일치는 배우자의 공간입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부부의 공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시는 자식궁이기 때문에 일과 시는 하나의 같은 공간, 가정의 공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연월은 타인의 공간, 사회의 영역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맹파에서도 맹파적 접근에 의하면 일시는 주된 관계다. 내가 주인인 영역이다. 그리고 여기는 손님의 영역이다. 즉 빈주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이걸 주빈 관계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설명을 하느냐면요.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연간에 의해서 월간이 정해집니다. 우리가 올해 개묘년에 호랑이 월에 태어났다. 그러면은 진월달에 태어났다고 치면 무게 합화를 해서 병진월이 되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당연히 연간에 의해서 월간이 정해지는 겁니다. 또 일간에 의해서 시간도 정해지는 거예요. 시지는 뭐 오시에 태어났다, 진시에 태어났다 정해지는데 그때 시간이 어떻게 정하느냐 그것을 지난 영상에서 등용이온 공화사신의 원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어떤 선생님들은 시를 정하는 세우는 방법이다. 시주를. 그래서 시건법이라는 표현을 쓰고요. 월을 세운다고 그래서 월건법이라고도 해요. 그리고 여기에는 1년의 시작이 호랑이 인월서부터 시작하니까 이게 천간오합이 그 천간 합이 5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월이 5개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오호둔법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는 하루의 시작이 자시에 시작되니까 쥐가 5경우가 있다. 그래서 오자둔법이라고도 말씀을 드린 선생님들이 있어요. 같은 이야기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차후에 상세히 말씀을 별도의 영상으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영상에서도 연은 근묘화실이라고 그랬어요. 연이라는 뿌리에서 12개의 싹을 틔울 수가 있고 12개 중에서 하나의 싹으로 태어나면 그것이 월주가 되는 것입니다. 그 한 싹은 60개의 꽃을 피울 수가 있는데 60개 중에 하나로 태어나면 그것이 일주가 되는 것이고 이 일간은 12개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의 열매로 태어나면 그것이 시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으로 올 수 있는 경우의 수가 60이고 월은 12, 일은 60, 시는 12 이렇게 다 곱하면 51만 8,400개의 사주팔자의 경우의 수가 나오는 원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 입장에서 보면은요, 시는 12분의 1로 축소된 거예요. 이게 시의 12배가 1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일 입장에서 월은 1보다 60배의 영역이 큰 겁니다. 또 월 입장에서 연은 12배나 큰 거예요. 그래서요, 일 입장에서 보면은 시가 가깝죠. 여기 월은 60배나 더 큰 영역입니다. 훨씬 더 멀리 있는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일 입장에서 연은 여기에 60에다가 또 12를 곱해야 되니까 연은 더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연, 월의 작동 원리가 같은 것이고요. 일, 시의 작동 원리, 공간이 같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나의 공간, 나의 가정의 공간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연, 월은 타인의 영역, 타인의 공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요, 이 내 가정의 공간, 나의 영역에 비견과 인성으로 가득 차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요, 남편 입장에서는 이 왕성한 이 나를 극하기가, 관리 통제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 그래서 인성이 있으면요, 인성은 이 남편의 표현 행위자, 활동성이자 그 뭐라 할까요? 그 남녀관계, 그 부부관계를 맺는 행위입니다, 이게. 그래서 부부관계를 맺으면 이 왕성한 비거부 때문에 이 인성을 쭉 다 빨아들여요. 남자의 정기가 부부관계에서 정기가 완전히 다 쏙 빠져나가는 꼴입니다. 그래서요. 연이나 월 타인의 영역에서 남자가 이 배우자 공간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전부 다 비겁과 인성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면은 연이나 월 밖에서 온 우운에서 온 남편이 배우자 공간으로 진입할 수가 없어요. 진입해서 이 관살이 이 여성을 극하기가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요, 요 사주를 보면은 병화 여성이 여기 편인, 이거는 양인입니다. 겁재예요. 완전히 이 공간에, 이 남편인 이 유금이 여기 여성에 있어서 관살은 이게 남편은 관과 살이 되는데요. 관과 편관이 정관과 편관이 없을 때는 이 재가 관을 생하기 때문에 이 재의 원천은 재에 있습니다. 재성에. 그래서 관살의 원신이 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주에 관살이 없으면은 남편이 없는 것이 아니라 관살이 없을 때는 요때 재성이 남편이 되는 겁니다. 이 관살의 남편의 원천, 그 근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관이 없다고 관살이 없다고 결혼을 못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경우는 재성이 남편이 되는 겁니다. 여기에 관이 없기 때문에 유금 정재가 남편이에요. 이 남편이 이쪽으로 배우자 궁으로 진입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공간이 전부 다 여성의 기로만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금 입장에서 임목은 이것이 태지예요. 굉장히 조심조심해야 되고요. 두렵습니다. 그리고 오화는요 병지고요. 여기도 태지고요. 유금 입장에서 평화는 이게 사지예요. 예, 그래서 이 공간이 한마디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 어떻게 결혼을 했다고 해도 이런 경우는 이혼할 공산이 매우 매우 큽니다. 그래서 이 양반 사주를 제가 딱 보고 선생님은 필시 거의 99.9% 이혼했을 가능성이 매우 매우 큽니다. 아주 사주에 딱 보입니다. 그랬더니 맞습니다. 이혼했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요. 남편이 여기로 진입을 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진입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이런 경우 이 남편의 사주가 아주 매우 매우 약하다. 그러면은 이혼을 안 했으면은 잘못하면은 죽습니다. 사별을 하기 안성맞춤이에요. 왜 그러냐면요. 부부관계를 맺으면은 이 강력한 그 비겁 나의 세력이 이 인성을 쫙 빨아들여요. 이 인성이 남편의 정기에 해당해요. 남편의 표현행위자 기에 남편으로부터 표현된 기 정기인데요. 이 진기가 이 비겁 세력한테 쫙 빨려 나갑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기가 다 쇠해서 사주가 이 양반이 남편 사주가 약하다면은 잘못하면 죽을 수가 있어요. 다행히 이 양반이 사주가 강하면은 알아서 도망갑니다. 즉 그것은 살려고 이혼을 하는 거예요. 어, 더더군다나 이 사주는요. 이 남편 입장에서 보면은 전부 다 인성으로만 돼 있습니다. 전부 다. 이게 포위돼 있어요. 이런 거 제 아무리 금이라고 그래도요. 이 왕성한 그 등나무, 뭐 소나무 이런 게 강력하게 있으면은 이 칼이 낫이 부러지기 마련입니다. 도저히 한거할 수, 관리, 통제할 수가 없어요. 이런 경우는 대부분 이 남자가 살 운명이면 활자가 조금 심각하고 괜찮으면은 알아서 도망가고 약하면은 결혼하고 그러면 양반이 돌아갈 가능성이 매우 매우 큽니다. 이른바 뭐 복상사라든지 뭐 그런 쪽에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처럼 나와 같은 세력인 비견겁제와 인성이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보통 이렇게 있으면요. 상당히 여성이 매혹적입니다. 몸매도 예쁘고요. 그러나 이런 경우는 장미와 같아요. 아름다우나 가시가 있죠. 또요. 이쪽이 발달된 여성이 또 있을 수 있어요.
여기는 굉장히 받는 거에 익숙해요. 남편으로부터 남편의 사랑이라든지 이 기를 받으려고만 해요. 여기는요, 이 남편을 자기 편으로 자기의 욕망 때문에 목표나 결과를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수단, 어떤 말, 어떤 표정을 해야 되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교라든지 사교성이 굉장히 좋아요. 정이 있는 것이죠, 정이. 음. 그래서요, 이거 보고 상관이 이 공간에 가득히 찼다. 그렇게 되면은 비겁 상관이 이게 비겁 이 식신 상관이 함께 있어도 상관적인 기운으로 변화됩니다. 그러면 이 왕성한 상관의 기운이 관과 살을 극을 하게 됩니다. 상관이 정관을 보면 상관 경관이라고 그러고요. 음일간의 상관은 이 칠살과 합을 해서 이른바 상관 합살이라고 해요. 양일간이라고 그러면요, 이 상관 대살이라고 그러죠. 아무튼 이 비겁이 왕하니까 이 식상도 굉장히 왕해요. 이 왕한 기운으로 관살을 남편을 극하게 되는 겁니다. 양인합살이나 상관경관이나 상관대살로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왕성한 이 식상의 기운을 재성으로 설기를 해서 빼서 강력해진 힘이 왕해진 이 재성으로 남편을 생해줘야 됩니다. 이른바 이것이 통관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야 이 왕성한 기운이 이쪽으로 안 가고 여기를 통해서 일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이게 왕성하다 보면은 이쪽으로 가기도 하죠. 그러나 생해주 이쪽으로 일부가 간다고 그래도 이게 생해주는 그 기운 때문에 이 남편의 입장에서는 생을 받기 때문에 견딜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어, 이 재성이 아, 망가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형이나 충이나 파나 해로요. 해는 그 맹파적 접근에서는 천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게 제 역할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식상의 왕한 기운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받아들여서 관살을 생해줘야 되는데 이게 망가져가지고 이 문이 닫혔다는 것이죠. 이 관제문이 그런 뜻입니다. 이 관자가 관계할 관이기도 하지만 빗장을 걸어 잡는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닫을 관이에요. 여기서는 닫는다는 의미입니다. 재의 문이 닫혀버렸다. 이게 이 식상의 왕한 기운이 재로 갔다가 그 재가 재생 관살을 해줘야 되는데 일로 가는 문이 이게 재성이 파괴가 돼가지고 형충파해로 파손이 돼서 재의 문이 닫혀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성의 사주에서 재성이 파괴되면은 이쪽으로 못 가니까 이제 몽땅 모두 이 기가 관과 살 남편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이 왕성한 기운을 견딜 수가 없어서 도망가는 것입니다. 비겁도 왕하고 이게 관살 입장에서 보면 이 반대편에 있는 세력 정관이 강하면은 얘네들이 약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요, 얘네들이 강하면 상대적으로 여기가 약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남편이 여기에 남편 궁으로 배우자 궁으로 진입을 하려고 그러는데 도저히 진입을 하면은 이게 그걸 할 수가 없고요. 식상의 기운을 식상의 극을 하는 극을 해오는 기운을 남편이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진입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진입이 됐다면 운에 의해서 진입되는 경우가 있죠. 그리고 20대, 30대 때 혈기 왕성해서 결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결혼을 해도 그 운이 다 하면은 남편이 기운을 잃어버리니까 머지않아 대부분 이혼을 하는 경우가 이게 관제문의 사주입니다. 그래서요, 여기에 이 관제문에 비견과 이 식상의 세력으로 가득 차 있어서 이렇게 배우자 궁이 상관이면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식신 상관은 여성 사주에서 자식에 해당합니다. 자식궁에 식상이 있어서 엄마와 자식 간의 관계는 좋아요. 그러고 그러나 배우자 공간에 식상이 있으면요.
배우자를 극하는 겁니다. 이런 경우는 극자부별이라고 해요. 자식을 낳으니 남편과 이별을 한다. 그런 가능성이 여기에 이렇게 비견 겁제와 식상으로 이 영역이 일시의 영역이 가득 찬 경우에 해당합니다. 그런데요, 관과 제가 있어가지고 이 관이 나와 합을 한다든지 제가 이쪽으로 진입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결혼을 했는데 이게 워낙 이쪽 비겁과 식상 세력이 강해서 나중에 대운이나 세운에 의해서 이 재가 망가지는 경우입니다. 뭘로 망가지느냐? 형이나 충이나 파나 해로. 그러면은 이 왕성한 기운이 이쪽을 통해서 이렇게 통관이 돼야 되는데 이게 망가졌어요. 재문이 닫혔습니다. 남자에게 주는 이게 정의 문이 이게 닫아놓은 거예요. 닫혔으니까 못 들어와서 내보낼 정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성의 왕성한 그 활동력, 그것이 곧바로 남편을 극하는 겁니다. 이런 경우 재성이 망가지면 남편이 도망가는 거예요. 이혼하는 거예요. 또요, 여기에 요런 비겁이라든지 식상 세력으로 가득 차 있는데 일찍 결혼을 해서 초년에 스물 간 넘어서 결혼을 했습니다. 10대 후반이나 젊은 혈기에 결혼을 했으나 운에 의해서 어떻게 이쪽으로 진입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원래 남편인 경우 시간이 지나다 보면은 또 다른 남편이 여기에 출연이 된 겁니다. 그러면요, 또 다른 남자가 출연이 되면은 요 나이대가 된다든지 운에 의해서 요런 여기는 관이고 여기는 살이라고 한다든지 그러니까 요게 작동이 되면은 아니면은 이 재성이 작동이 된다든지 그러면요 이 여성이 이 본 남편은 연에 있는 관이나 살인데요. 월에 있는 남자에게 정을 주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 여성은 연에 있는 본래의 본 남편보다 다른 남자를, 다른 남자에게 정을 주고 있는 거예요, 요게. 그런데 요 남자가 일로 진입할 수 있으면 이혼하고 결혼이 되겠죠. 그런데 이쪽으로 못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파나, 뭐, 형이나, 뭐, 이런 식으로, 천이나, 형충파 해올 때 해. 그렇게 되면은 이 여성의 입장에서는 이 남자, 월에 있으니까 학교 동창이나 직장, 직장 선배라든지 후배라든지 주로 월에 있으니까 선배일 가능성이 크죠. 또 고향 선배라든지 이런 사람하고 통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결혼을 안 넣은 거예요. 본 남편보다 이 남편을 고향 선배나 직장 선배나 학교 선배를 굉장히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결혼은 못 해요. 이렇게 못 들어오니까요. 그러나 이게 운이 십간십이지가 돌아가면서 언젠가 이 남편이 알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혼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른바 관의 문이 닫혔을 때 이런 경우뿐만 아니라 이런 경우로 지속 반복적으로 통정 이른바 외도를 하게 되는 원인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오랜 임상을 해보니까 대부분 이혼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걸 이른바 관제문이라고 해요. 이 여성의 기운을 받아서 받으려면 재성의 문이 열려 있어야 되는데 닫혀 있기 때문에 이게 형충파해로 깨져 있기 때문에 파손돼 있기 때문에 남성에게 정을 줄 수가 없습니다. 여기는 고향 선배나 직장 상사에게만 정을 주는 거예요. 그러나 십간십이지 운이 돌아가면서 언젠가는 발각이 돼서 이런 경우도 대부분 이혼을 많이 합니다. 네, 또 다른 경우인데요. 이런 경우는 일시가 이렇게 비겁이나 식상이 왕하지는 않습니다. 여기가 일시에서 시 하나만 식신인데요. 월에 해당하는 것이 이게 상관이고 식신이에요. 그러면은 정사는 이 사화가 정화의 록이기도 합니다. 록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이것이 상관이에요. 이렇게 식신들이 많고 정화가 이렇게 투관돼서 있으면 이게 전체가 상관입니다. 일에는 이렇게 식신이 하나밖에 없지만 월까지 감안해서 보면은 역시 비견 식상이 왕성한 경우입니다.
이 왕성한 기운이 여기서는 재가 있어가지고 여기 목국토 하니까 진토가 화생토 이렇게 식신이 이렇게 화생토 해가지고 토생금으로 이렇게 남편을 생해줘요. 이게 이런 사주는 일찍 결혼해서 일찍 초년에 있으니까요. 연애에 있으니까 일찍 결혼하나 그래서 일찍 제가 이 양반 사주를 보고 일찍 결혼하시는 것 같네요. 예, 무신년이면은 68년생인데요. 아, 거의 뭐 일찍도 안 했네요. 예, 일찍 결혼했답니다. 예, 그래서 제가 99년에 아마 이혼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랬어요. 예, 그랬더니 이 99년이 기민년입니다. 대운에서도 묘가 왔고요. 세운에서도 묘가 왔어요. 그러니까 묘가 오니까 목곡토로 재성을 극하는 것도 있지만 이게 겁재운이 왔죠. 어, 이게 극하는 것도 있지만 묘하고 진이 만나면 형충파 해를 끼치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게 완전히 재성이 망가집니다. 이른바 맹파적 논리에서는 천이라고 그러죠. 묘진천 때문에 이 진토가 이 재성이 망가집니다. 그러니까 이 왕성한 화기가 이쪽으로 못 가고 문이 닫혔으니까요. 모두 다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관살로. 그래서 이 경우도 남자가 살려면 도망가는 거예요. 안 살고 도망가지 않고 계속 살으면은 복상사 같은 게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이 운을 보면요, 요 경우는 이 신금 7살 남편이 이, 이 여성과 같은 오행인 목 오행이기 때문에 이 묘는 다른 여성을 의미합니다. 이 다른 여성과 지장간에 보면은 여기 경금과 을목과 을경합을 하는 거예요. 이 남편이 살려고 다른 여자한테 도망가는 격입니다. 이게. 이래서 이 꼭 여기에 일과 시의 영역뿐만 아니라 월도 이렇게 상관운이 강한 경우에 이런 관제운이 작동될 수가 있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이게 굉장히 여기 보면은 남편도 있고요, 재성도 있고요, 여기도 또 재성이 있고 재성이 있어서 재생관해서 남편이 괜찮을 것 같으나 이렇게 우운에서 이렇게 이런 흉한 운이 오면은 남편이 살려고 다른 여성한테 도망을 가니까 그것이 바로 여성사주에서 이 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성이 남편에게 정을 못 줘요. 예. 그래서 이런 비겁과 식상이 발달한 경우 재성이 반드시 있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식상의 기운을 재성으로 설기시켜서 도와줘야죠. 이게 이른바 정에 해당하는 원리예요. 예,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